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벨란드가 8월 달에 65구 전차 관련된 것들하고 이번에 5조 6천억 정도 되는 미사일 관련된 이번에 추가했어요?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총 103억 달러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사면서 중인근 국가들이 많이 사고 있다. 첫 번째는 납기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납기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국에서 그 날짜를 맞춰 갖고 오는 게 가장 정확한 걸로는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 우리가. 그것 무엇보다 성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능 문제가 부각됐던 건 이게 과거에는 무기 시장이라는 게 소위 로비스트들이 했던 시장이에요. 수수료를 따로 뒷돈을 받고. 이제는 약간 이게 선진화 모델, 선진국 모델의 선진국들이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능에 대한 요구들이 없습니다. 한국 성능이 좋아. 네. 한국계 믿을만해. 이렇게. 성능 받쳐주고 납기 받쳐주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인기 요인. 과거에는 이게 안보실 사안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정책실 사안들도 부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캐나다도 지금 저희가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 캐나다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은 자동차 좀 만들잖아. 그 전에는 무기 그 자체의 성능 가격만이 변수였는데 이제는 금융 지원도 해야 하고 산업별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때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를 넘어서서 부처 전반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넘나들려면은 이제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 네, 네. 그런 결정이구나. 덕분에 이제 무기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올해 UAE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계획도 좀 잡고 있어서 그걸 같이 묶어서 멀지 않은 시간에 결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특명을 받고 UAE 가서 그쪽에 그 의사결정문자 특명을 받은 칼둔과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바로바로 핀란드도 다녀오셨던데.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 참. 네, 노르웨이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조용히 다녀오셨던데 거기는 왜 가신 거예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판매로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도 다녀오셨던데. 루마니아도 다녀왔고 사우디도 다녀왔습니다. 조용조용히 많이 다니시던데. 다 방산이에요? 다 방위 산업입니다. 대통령 목표가 방산 4대 강국이던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특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나와 있는 물량들이 매번 이렇게 정해지는데 크게 한 1년치나 2년치 정도의 물량들은 좀 대충 윤곽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저희가 이기는 거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우린 차가 필요해. 그럼 한국의 현대차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어? 캐나다는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근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또 할 생각이 있던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좀 작은 에피소드는 G20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총리랑 이렇게 만났는데 두 분이서 우리가 그냥 한 팀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를 허문 거죠, 네, 주차. 맞습니다. 저걸 허물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띄워보세요. 처음 공개하는 사진. 요게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아까 그렇게 허물은 데가 이제 내려가는 진입로고요. 네. 진입로를 내려오면 이렇게 위에 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은폐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놔서 여기에 도착해서 차가 저기에 서게 돼. 그럼 저렇게 다 불퉁으로 막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에 왼쪽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더 들어가 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1층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 공사가 시행된 게 7월 27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게 아까 이제 막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월 23일 날 이 비밀 출입구 공사가 완공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그날 딱 맞춘 거구나. 맞춘 겁니다. 제대로 된 사우나시더라고 보니까 그 편백나무 히노키로 된 거. 저기 돌에 물 뿌리는 그 건식 사우나인데 보니까 이게 제대로 큰 침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쪽잠을 자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네. 아주 큰 킹베드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그 안쪽에 따로 있는 본인 내실입니다. 아, 방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응접실이? 네. 윤석열은 자신이 계엄에 성공해서 대통령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있는 대통령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이고 9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은 이제 서로 이해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방중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일 큰 건 9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신년 초에 손님을 부른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로서는 4월 달에 중국과 미국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좀 자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9년간 닫힌 문 또는 방문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특히 최근 2, 3년은 아주 견고하게 아주 사이가 나빴죠. 사이가 나쁜 정도까지 네. 갔던 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 양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라는 거를 네. 선물로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딱 5개 있던 거다. 네.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등 해서 4개는 이미 선물로 썼고 나머지 하나 남았던 마지막 것을 마지막 보냈다. 열쇠를 네. 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은 거죠. 전해 이게 들은 사실관계를 제가 뭐 트럼프가 뭐 그쪽에서 몇 개- 이렇게 말하니까. 네, 말하니까 오케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가 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마지막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소위 이제 그 미국에서 공관장, 그러니까 해외 그 주재 공관장들의 트럼프가 대사들하고의 면담에서 강경화 우리 주미 대사한테 이걸 네. 전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내 마음을 꼭 전해달라. 5개 중에 하나 남은 거다. 마지막 거를 한국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공개한 왜 거고요.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제가 근데 실제로 첫 번째 8월 달에 미국 갔다 와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두 분 간의 신뢰가 굉장히 확인됐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분인데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 이런 걸 그런 오히려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호의 표현 또는 트럼프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의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고마워하시죠.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거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로 칭찬해드리면 서울경찰청의 허정훈 경감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보 분야에 근무하면서 독도 관련 데에서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의외로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나 동해 오기가 굉장히 많다. 이게 1000개 정도 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서 제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혁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 맨 밑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제대로 된 일들을 하면 찾아내서 자꾸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처 장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일인데 대통령이 이걸 왜 받으신 거예요? 두세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지역 분권, 지방 분권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중앙에서 이걸 안 해주는 이유는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고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가 법 통과시키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하냐? 이거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냐? 균형 발전. 그렇다면 과감하게 진행하자. 광주 전남이 여기에 이제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제가 그런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특사가 더 좋아요? 특사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24시간을 다 이것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합니다. 좀 그러면서도 그게 편협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쨌든 비주류거나 이제 있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것이 가장 근본적 힘은 본인한테 있었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계기가 6개월 대통령을 보면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 뒷얘기 좀 많죠. 많습니다.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받으면 그렇지. 이거 완전 국제사회 망신이 되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그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 말한다든가. 그렇게 확 받아버리면 큰일 이건 나는 거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래갖고 아니 왜 이거를 공개 발언에 하실까?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은 담담하게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종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공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때 그때도 계속 거기 안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스 합시다 이게 아니라 안 됩니다. 거기 이제 같이 온 분들 있잖아요. 미국 측에 미국 쪽에서. 안 됩니다. 누구랑 상의해봐야 됩니다. 누구랑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잘못 오해 그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설명하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잘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도 되게 인상적인 게 그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데 오케이 뭐 그거 하겠다. 그래 그러면 그것도 하자. 마지막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원하는 거 있으면 더 말해봐. 대통령이 승부수.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안 될 일이었네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느낀 겁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내가 노하면 이게 양국 간에 큰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대답을 보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공개 발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감을 가진 것은 평생 비즈니스 현장에서 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딜을 치는데 제법인데 통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 인정인가 봅니다.